2007년 정리는 오전일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누구지? 못 보던 전화인데? 정리는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리는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건 여인은 친구 번호인 줄 알고 착각했다며 끊으려 했습니다. 22세 총각 정리는 전화를 잘못 건 아가씨에게 농담식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요. 저는 복건성에 사는 정린이라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심심하시거나 스트레스 있으실 때 문자나 주고 받으실래요? 아가씨는 살짝 웃으며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은 종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리는 용기를 내어 종정을 톡에 초대했습니다. 몇 시간 뒤 종정은 대여방에 들어왔고 두 사람은 통성명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미처 소개를 못했는데요. 잠원에서 정비공학으로 일하고 있고요. 올해 22살 정각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후 종정이 소개했습니다. 저는 북경 모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정리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속마음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의사?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작 본인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었고 그것도 사고치며 어렵게 학교를 졸업한 터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갔습니다. 종정은 병원 안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채팅으로 그날은 스트레스를 풀었고 정리는 일하는 바쁜 시간 중에도 그녀의 통 내용에 성의껏 답글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채팅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채팅 친구로 만난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연인의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정리는 그동안 종정에게 말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 용기 내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종정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네, 좋아요. 2011년 3월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 종정은 베이징에서 샤머닝 비행기를 타고 남자친구 정린을 만나러 갔습니다. 정린은 공항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각, 해는 지고 공항은 한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 버스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리는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20, 30대로 보이는 아가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리는 좌우로 두리번거리며 손을 흔들어 봤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손 한번 흔들어 볼게요. 저 멀리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긴 머리를 하고 마스크를 쓴 그녀에게서 진한 향수 냄새가 정리의 코를 진동했습니다. 가로등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못 보기는 했지만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는 그녀는 파운데이션을 진하게 바른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얼굴에 붉은색 립스틱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볼륨 있는 몸매에 화려한 옷을 입은 그녀는 정린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내고 남자친구에게 놀러온 종정은 남자친구 정린과 며칠을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일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정린은 그녀를 볼 때마다 스킨십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린은 슬쩍 그녀 어깨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선 넘는 건 아니지? 그녀의 자기 관리는 철저했습니다.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당기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 정린은 무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린의 집에서 동거하던 두 사람은 매번 데이트가 끝난 후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자친구 종정은 남자친구 정린보다 먼저 잠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야, 늦었는데 자야지. 안 자? 여자친구 종정은 다소곳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먼저 자. 난 좀 씻고 화장도 지우고 그리고 천천히 잘게. 정린은 6일 동안 한 번도 먼저 잠들지 않는 여자친구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화장 지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애정의 감정이 생기자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항상 불을 완전히 끈 뒤에 암흑처럼 어두워진 후 방 안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그렇게 며칠 동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정린은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 보고 싶었으나 대부분 밖에서는 진한 화장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얼굴을 자세하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린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자친구 방을 힐끗 한번 바라봤습니다. 방문 틈 사이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방을 훔쳐보던 장리는 닭살이 돋았습니다. 뭐지? 종정이 거울을 마주보며 천천히 가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긴 머리 가발을 벗고 나니 하얀 백발의 긴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워낙 좁은 문틈 사이라서 자세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지? 종정은 화장을 지우려고 마스크를 벗고 거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리는 그녀 얼굴이 거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자 좁은 문틈 사이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천천히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려고 하다가 얼굴로 문을 살짝 밀고 말았습니다. 종정은 화장을 지우던 동작을 멈추고 그대로 뒤돌아 천천히 방문 쪽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종정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정리는 종정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다고 확신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감춰왔던 정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린의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정린의 집은 경사가 났습니다. 정린의 어머니는 우리 집에 박사님이 오신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에이, 제시, 박사 며느리 들어봤어? 봤냐고? 그것도 북경에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래. 아들 못 가르친 것이 평생 죄였는데 살다 보니 이런 경사가 다 있구만. 종정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에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누추해서 이거 어째?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이해해요. 어머니는 박사 며느리 앞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어린 듯한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좀 보자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정은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정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아들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여자친구가 몇 살이라고? 금년에 29. 왜? 엄마가 아무리 봐도 저 20대는 아닌 것 같아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종정이 좀 들어 보이지? 어려서부터 심장병, 그리고 뼈에 무슨 병이, 그래가지고 약을 많이 먹어서 그랬대. 좀 들어 보이지? 그렇구나. 어머니는 본인이 오해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마치고 정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정린은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보름 가까이 직장에 돌아가지 않는 종정이 이상했습니다. 정린은 그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정린은 갑자기 종정의 가발을 벗겼습니다. 종정은 소스라치게 놀란 동그란 눈으로 정린을 쳐다봤습니다. 정린도 백발이 된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난 종정의 모습을 본 정린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모뻘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뭐야? 당신 뭐야? 도대체 나이가 몇이에요? 자기야, 나야. 놀래지 마. 여자친구 종정은 말했습니다. 올해 57입니다. 57입니다. 정리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오지 마. 그러면 우리 엄마가 50인데 당신이 57.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되네. 우리 엄마가 이모뻘 아니지. 당신이 우리 엄마 우리 이모인가? 그러면 정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동거할 때를 생각했습니다. 술 취해 있던 방 안에 불이 다 꺼진 다음 불빛 한 점 없을 때만 잠자리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일을 마쳤을 때는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던 그때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정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종정은 야, 누구 맘대로 헤어져. 안 돼.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다 내가 정하는 거야. 알았어? 종정은 마음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소리쳤습니다. 종정은 정린과 헤어진 뒤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종정은 장린 이외에 3명의 남자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20, 30대의 젊은 남자였고 만날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순진한 총각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종정은 또 다른 남자친구 바이준을 불렀습니다. 바이준에게 충동질했습니다. 초등교육이 전부인 순진한 청년은 그녀가 누구한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1년 5월 오전 중구 모 은행 앞에서 종정은 정린에게 돈을 달라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밀치고 싸우기 시작했고 준비하고 있던 남성 바이준은 정린에게 화학약품을 뿌리고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정린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정린은 실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종정은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30년 전 흑룡강성에서 간호조무사로 잠깐 일했던 기록이 있었고 고향에 남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4명의 20, 30대 남자친구들을 돌아가며 쉴 새 없이 만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기 행각을 두고 법원은 판결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기 행각으로 금품을 가져간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결국 정린의 몸에 화상을 입히게 한 사주를 물어 징역 2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정린에게 화상을 입힌 바이준은 징역 3년의 처벌을 내렸고 판사는 그 당시 왜 나이를 28살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사귀었냐고 묻자 종정은 처음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정린에게 본인의 나이를 한번 맞춰보라며 말했는데 혹시 28살이 아니시냐고 물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평생을 그러고 살더라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